앵커 초대석입니다. 매월 헬스케어 캘린더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IM투자증권 노경철 연구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잘 지내셨죠, 한 달 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네, 헬스케어 업계는 또 한 달 동안 바쁘게 돌아갔고요. 네. 빅뉴스도 또 있었고요. 네. 지난 한 달 있었던 이슈들 되짚어보죠. 네. 우선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달 동안 또 바이오 제약 업종에 여러 좀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주가 역시 상승 내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정부의 바이오 육성 미래 전략 발표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한미약품의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 이전 건으로 인해서 특히나 또 바이오 제약 업종이 더 강한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이슈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한미약품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런 게 이슈가 나오면 사실 증권가에서는 또 계산기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런 숫자가 얼마나 또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 파악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이슈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 이전이고요. 그 총 6억 9천만 달러에서 네. 지금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7,6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초기 계약금이 5천만 달러인데 약 5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당장 이번 1분기나 2분기 때 바로 유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 한미약품의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약 345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해는 619억이었는데 지난 좀 실적이 안 좋았지만 연간 한 평균 500억 정도 되는데 정확히 딱 2배 되는 게 그 올해 영업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그런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 이전의 초기 계약금 자체가 500억. 분기 실적으로 유입이 된다고요? 네, 연간 1분기나 영업이익만큼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1분기나 2분기에. 그러니까 분기 실적 자체가 지난해 연간을 뛰어넘는 평균적인 연간 영업이익이 찍히네요. 500억 원. 네, 또 어떤 숫자들 봐야 될까요?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할 점이 또 러닝 로열티라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러닝 로열티라는 거는 최종 이런 기술 이전 금액 말고 제품이 실제 출시했을 때 그 매출 금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이렇게 받는 건데 보통 관행적으로는 6에서 7%가 보통 러닝 로열티입니다.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 좀 파격적으로 두 자릿수, 구체적인 숫자는 좀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두 자릿수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의 러닝 로열티도 있습니다. 근데 좀 일반인 분들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 흔히 이번 규모 같이 그 6억 9천만 달러면 전부 6억 9천만 달러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선 초기 계약금은 바로 들어옵니다. 초기 계약금은 바로 들어오지만 그 마일스톤이라는 것은 제품 출시 이전까지 최종적으로 그까지 갔을 때 그 최종 금액이 6억 9천만 달러이지 그 바로 6억 9천만 달러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최종적으로 다 임상도 다 통과되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매 어떤 일정 기간별로 나눠서 예를 들면 임상 3상을 통과했다 아니면 3상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각각의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거기서 나눠서 얼마 일정 금액을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드랍되게 되면 그 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 제품 출시가 되면 최종적으로 출시가 되면 전체 그런 7,600억이 다 받는 그런 셈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던 그 약품과 또 그 이전 계약을 같이 한 파트너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선 기술 이전 파트너는 글로벌 약 한 10위 정도 되는 글로벌 제약사고요. 일라이 릴리라고 상당히 큰 그 제약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라이선스 구체적 내역을 보면 그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판권을 다 일라이 릴리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품은 어떤 치료제냐면 자가면역 치료제입니다. 이 자가면역 치료제는 흔히 이제 루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제라고도 이렇게 그쪽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이런 자가면역 치료제는 최근에 그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품으로 많이 좀 나온 건데요. 예를 들면 엠브렐이라든가 레미케이드, 휴미라 이런 것들이 한 해 8조에서 10조가 넘는 이제 그런 매출을 벌어들이는데 그런 일종의 같은 계열의 약품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이제 그런 치료제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임상이 좀 더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몇 단계 정도까지 왔나요? 지난해 말에 지난해 말에 유럽 임상 1상을 완료했고요. 조만간 이제 유럽 임상 2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이슈 지난 3월 18일에 있었던 이슈고요. 또 다른 이슈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네, 그 미국 최초로 바이오시밀러가 허가가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오리지널 의약품사에 상당히 강한 어떤 그런 로비와 압박으로 인해서 바이오시밀러가 열리지가 않았었습니다. 네네. 그동안 유럽이라든가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일부 열렸었는데 그 최초로 그 산도즈사, 그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티스의 자회사인데 산도즈사가 개발한 자르지오라고 암젠사의 뉴포젠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네. 그 자르지오가 미국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허가가 났습니다. 지난 3월 6일에. 그래서 이 의미는 이제 미국 바이오시밀러가 처음으로 열렸고, 그리고 또 그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들이 조만간 2020년까지 조만간 대부분 다 만료가 됩니다. 글로벌 바이오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것과 동시에 그 본격적으로 바이오시밀러가 빠른 성장이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표로 또 준비해 주셨는데 글로벌 탑10 의약품 가운데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만료 시기 이 표 사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네. 예, 레포트에서 많이 좀 다뤄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거 주신 네. 거죠? 예, 지난 네. 시간에도 여기에서 3위에 올라와 있는 레미케이드가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엠시마와 네. 예,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원 의약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 예. 네. 셀트리온 하는 거는 이 레미케이드에 대한 바이오시밀러고요. 그렇죠. 예. 그 레미케이드의 최초 바이오시밀러가 그 셀트리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또 허가가 날 걸로 예상되는 게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인데요. 그게 네네. 지난 3월 13일 날 그 유럽 식약청에 그 제품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제일 레미케이드 첫 번째가 셀트리온이고 이제 두 번째가 삼성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 어쨌든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허가가 나왔다는 점은 이런 램시마나 그 삼성의 그 바이오시밀러 같은 제품들도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허가를 조만간 받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연결지어도 괜찮을까요? 시장에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좀 그렇게 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네. 한 가지가 그동안 뭐 국내 바이오가 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좀 일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 국내 바이오 의약품 수준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이제 초기 단계로 열리는 시장인데 네네. 거기서 전 세계 시장에서 국내 바이오 그 시밀러가 상당히 좀 선두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국내 바이오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증권사 연구원들 리포트에도 계속 이 부분을 다뤄주시더라고요. 바이오 시밀러. 올해부터 시작되는 이 시장, 우리가 좀 할만한 시장이다. 우리가 선두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대할 만하다라는 얘기들 계속적으로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이슈 중에서 어떤 점 주목하셨죠? 네. 지난 3월 17일에 정부에서 각 부처 합동으로 그 바이오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네. 미래부, 산업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식약처에서 합동으로 그런 전략을 발표했는데 당장 우선 올해 3,400억 원을 좀 투입할 예정이고요. 물론 단계적으로 매년 상당히 많은 규모의 금액이 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큰 목표로는 우선 오는 2020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을 10개를 출시할 걸로 그렇게 목표를 좀 세우고 있습니다. 보통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한 해 매출이 적어도 3, 4조 원에서 많게는 뭐 8조 원, 10조 원 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요? 네, 한 해 매출이. 와. 그렇기 때문에 뭐 10개라면 좀 상당히 큰 목표인데 네네. 지금 뭐 되어져 가는 모습은 물론 10개까지는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좀 몇 개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 제약업종이 더더욱이나 최근 들어서 주목을 네.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진짜 그동안은 약간 이날 리스크에서 눌려왔던 부분을 모두 이제 씻어내면서 새로운 또 길을 가는 업종 차트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네. 또 다른 이슈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간단하면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네.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 네네. 그 레미케이드 두 번째 바이오 시밀러를 유럽에 3월 13일 날 신청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녹십자가 그 3월 3일에 그 WHO 산하 기관에 그 독감 백신 입찰 수주에서 2,900만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지난해가 2,300만 달러 수주했었는데 26% 증가한 수치로 또 이렇게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녹십사 주가가 그래서 좀 계속 좀 상승했던 그런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제일모직이 지분을 갖고 있죠. 네. 예. 그래서 또 제일모직도 한때 또 부각을 받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음 한 달 4월의 헬스케어 일정을 원래 짚어주시는데 네. 특별한 일정이 4월에는 없다면서요? 네, 구체적으로는 네. 좀 아직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좀 상반기 안에 이게 좀 예정이라서 각각 기업들 뭐 그 의료기기라든가 아니면 뭐 뷰티 관련된 의료기기 아니면 또 네. 의약품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이 아직 구체적으로는 좀 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그 아직 확정도 안 된 부분도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상반기 안에 좀 여러 건들이 좀 있습니다. 뭐 대규모 기술 이전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의미 있는 큰 규모의 해외 수출 그리고 또 뭐 혁신적인 신제품 출시들이 상반기 안에 그 말하자면 4월이나 5월, 6월에 그 출시될 예정들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은데 최근 그 우선 올해 들어서 바이오와 제약 업종이 상당히 많이 좀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한미약품도요. 10거래일 만에 주가가 2배가 올랐어요. 네. 특히 또 제약 업종의 좀 요즘 최근 트렌드가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보면 제약 업종이 좀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 않았고 물론 약가이나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좀 전통적인 그런 제조업체적인 성격으로 좀 많이 뛰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그 제약 업종도 바이오 업종처럼 좀 그 여겨지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그 R&D를 많이 하는 제약 업종들이 그렇죠. 특히 바이오식으로 좀 보는 경향이 강해서 변동성도 상당히 크고 어떤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봐주고 좀 그런 상황이고 주가도 상당히 바이오와 같이 이렇게 좀 많이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성격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좀 올랐기 때문에 네. 좀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또 조정도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조정 기간이 네.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길거나 가격 조정이 좀 일어나거나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있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펀드멘트는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여러 기업들이 제약과 또 바이오 기업들에 있어서 대규모 기술 이전이라든가 네. 큰 규모의 어떤 해외 수출 그리고 어떤 혁신적인 신제품 출시들이 좀 예정된 기업들이 좀 여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을 되게 조심스럽게 해주셔서 네. 그 이제 힌트는 주시는 게 대규모 기술 이전이나 네. 기술 이전의 해외 수출이나 혁신적인 어떤 신제품, 제품화가 이런 모멘텀들을 주목해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그런 일정들이 있거나 예정돼 있는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아시려면 힌트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까요? 노경철 연구원님 리포트를 보면 되나요? 뭐 아무래도 제가 또 애널리스트가 이제 공식적인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는 이제 그런 건 내용을 말씀드릴 그렇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뭐 제가 뭐 조만간 좀 보고서를 내면 그때의 내용이 좀 있겠지만 좀 그때 굳이 또 제 보고서를 찾아보라고 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 얘기고요. 예를 들면 뭐 우선 뭐 좀 알려진 사항만 얘기하면 네. 뭐 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알려지지 않은 사항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알려진 사항만 얘기하면 무슨 뭐 크게 그래서 동아 ST 같은 경우는 시벡스트로라고 수파항생제가 물론 작년에 그 미국에는 허가가 됐지만 이제 또 유럽 시장이 이제 올해 상반기 내에 허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또 시장이 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유럽 허가 건이 있고요. 또 휴원스의 필러 제품이 그 이번 3월 4일에 중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당장 또 오는 4월에 중국에 좀 큰 수출이 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휴원스라든가 동아 ST도 있고요. 그리고 좀 말씀을 아직 못 드렸지만 일부 바이오 기업들에서 오는 상반기 안에 큰 규모의 어떤 기술 이전이 빅파마로 기술 이전이 좀 여러 건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사실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 이전이 뭐 6월 전후로 있을 거다. 증권사에서 리포트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네.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나요? 한미약품도 네. 요번에 그 어떤 그 자가 면역 치료제 말고 네네. 또 6월 좀 전후로 해서 그 당뇨병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또 폐암 치료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여러 건들이 좀 그 의미 있는 좀 이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술 이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어떤 중요한 논문에 좀 발표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떤 그런 중요한 또 이벤트도 또 추가적으로 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저희가 이 코너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또 한미약품의 이슈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약까지 포함해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이슈나 뉴스들을 빨리빨리 좀 접촉하셔서 파악하실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미약품 셀트리온에 대해서 네. 이제 정리를 하면서 좀 넘어갈게요. 지난번 이슈가 셀트리온이었고 이번엔 또 한미약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조정 구간을 좀 기다려서 매수해 보시겠다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목표 주가 제시하신 뭐 기업이 있으시면 목표 주가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그 이번 1분기나 2분기에 그 유입되는 그 초기 계약금이 약 500억이 넘습니다. 그 500억이 그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좀 낮춰지고 또 그런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6월 달을 전후로 해서 또 여러 또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들어가도 사실 그렇게 좀 늦지는 않고요. 어제 좀 빠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도 늦지 않고 뭐 한 28만 원은 좀 넘어서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최근에 들어서 약간 좀 조정이 좀 있긴 있었었는데 오는 6월에서 8월쯤에 또 이제 미국 바이오 시밀러도 두 번째로 또 시밀러가 제품 허가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또 그 첫 번째 바이오 시밀러고 그 화이자가 그 판매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어떤 그런 기대가 좀 큰 상황입니다. 매출 규모도 상당히 크게 벌어질 걸로 예상되고 그래서 그 오는 6월에서 8월쯤에 좀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걸 미리 그래서 좀 보시고 뭐 좀 주가가 좀 조정됐거나 좀 봤을 때 좀 들어가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거는요. 지속형 당뇨 치료제 그 제품, 한미약품의 제품이요. 네. 기술 이전 수출 소식이 나온다. 네. 만약에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규모고, 뭐 수출 금액은 얼마고,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겠죠. 네. 네. 그렇게 된다면은 목표 주가를 28만 원에서 더 올릴 수도 있는 모멘텀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28만 원까지 주시는 건가요? 사실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네. 추가적인 그런 기술 이전까지 감안해서. 네, 보수적으로도 뭐 28만 원이면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달에 뵈야 될 것 같아요, 연구원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앵커 초대석 헬스케어 캘린더 노경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